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2억 3,900만 달러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2억 3,900만 달러라는 역대급 취임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5년도 취임식 후원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2억 3,900만 달러를 모금했다는 건데 역대 최고액입니다. 일단 취임식 역대 최고액이고요. 본인의 기록을 이제 본인이 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에 이제 본인이 기록했던 1억 700만 달러를 2배 이상 기록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부자 일단 구성을 좀 보면 140개의 기업 및 개인이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델타항공이라든가 타겟 이게 뭐 유통기업이죠. 그리고 아마존, 메타 등 대기업이 많이 그러니까 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눈길을 끄는 건 일론 머스크 본인은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측근들이 다수가 이제 기부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뭐 그럼 이제 누가 많이 기부했느냐, 최다 기부자가 누구냐라고 보면 필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유가공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업체 중에 이제 리플이 500만 달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는 워렌 스티븐슨이 이제 400만 달러, 대사직 임명과 동시에 400만 달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해관계에 상충하는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약간 일었었고요. 근데 의문점은 실제 사용 내역이 공개 의무가 없어서 이게 약간 논란이 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다 가져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제 도서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립이라든가 비영리 법인에 이제 사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본인이 전부가 쓰지는 않더라도 이게 어쨌든 대규모 이제 차기에 어쨌든 그런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후원 비용이 차기 정부와 유착 관계에 시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요. 좀 재미있는 건 많은 기부자들이 100만 달러 이상을 했는데 이 취임식 행사에 자석을 못 얻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 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이 취임식 행사장이 밖에서를 많이 못 보고 안에서 행사장을 치렀습니다. 근데 안에 자석이 제한된 관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취임식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불했거든요. 근데 100만 달러 이상을 한 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석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자석을 못 얻어서 밖에서 이제 떨면서 보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좀 있었고요. 이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두 차례 취임식 모금액이 이제 3억 4,6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돈이 많은 거냐면 1973년 이후에 모든 대통령의 취임식 모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의 퍼포먼스가 이제 역대 상당히 많이 모았다라는 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약간 시사하는 게 좀 많은데요. 취임식을 통해서 이제 정치 자금의 비공식 축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취임식이 어쨌든 요 후원금은 지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사용되는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불투명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대규모로 후원이나 로비를 이제 사전 투자한다는 약간 이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 리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뭐 후원을 이제 막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축하가 아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돈을 뭐 리플 같은 게 500만 달러를 축하하는 의미로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전에 약간 투자의 의미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책 영향력을 위해서 선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SEC에 약간 계속 제재를 받았었는데 이 투자를 하고 나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제재가 많이 약해진 게 아니라 사실상 지원이 있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SEC의 어떤 제재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융 정책에 관한 어떤 민간의 사전 리포지셔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불균형 심화가 이제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는 1인 1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돈이 많으면 표를 더 많이 얻는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일반 유권자들과 이제 거대 후원자들 간의 접근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100만 달러를 그때 당시에 내야지 사실 트럼프를 만들 수 있는 접근권이 약간 좀 있는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별장에 갈 수 있는 권한이 100만 달러를 내야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몇몇 분들이 100만 달러를 내고 이제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트럼프의 어쨌든 정치적 영향력이 재구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좀 이채로운 건 이게 이제 그 돈으로 정치력을 사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가 좀 다른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비스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트럼프가 돈을 받는다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로비스트가 중간에 있으면서 요게 완충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직접 돈을 받는 시대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비용도 절감하면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는 이제 본인이 약간 브랜드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본인이 전통적인 정치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쇼도 많이 하고 그런 브랜드가 좀 있다 보니까 자신을 활용하라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직접 트럼프에게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를 직접 만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많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제 기부라는 절차를 통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특히 이제 슈퍼팩이라는 건 이런 절차를 통하면 수백만 달러도 훨씬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는 1기 때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2기 때는 요거를 이제 약간 정치를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게 아닌가. 돈을 투자하면 당신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렇게 만드는 약간 이런 그 구조를 만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권력에 대한 공식처럼 지금 자금이 곧 경제력이고 또 정치력인 것처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요. 축하라기보다는 투자나 펀딩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5년 이후에 미국은 정책보다는 파워 네트워킹 구축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맞춰진 시대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미국의 정책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돈을 받았으면 좀 편의를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뭐 향양이 이제 지금 보시면 빅테크들이 잘 나가야 돼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기브앤테이크가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는 기부를 거래로 보지 않고 약간 인지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대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치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고 싶으면 입장료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규칙은 자신이 정하는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있는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은 통제의 수단이지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자에게 당근을 어쨌든 주되 언제든지 자신은 채찍을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빅테크들이 지금 계속 힘들어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분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좀 있으면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FTC에서 계속 지금 분할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분할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A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쪼개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빅테크라든가 암호화폐는 지금 어쨌든 트럼프에게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에게는 SNS로 차단을 하고 알고리즘 편향이나 이런 것들에게 자신에게 언제든지 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가금 불가원의 원칙을 좀 지키는 것 같아서 암호화폐도 자신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기존 금융권의 권위를 지금 어쨌든 달러가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까이도 하지만 좀 약간 멀리도 하는 약간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내가 봐줬다는 프레임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유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은 어쨌든 정치에 많은 걸 시사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적인 영역을 기본적으로 사적 네트워크로 오는 것들은 분명하게 만든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일단 미국의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로 했던 건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의 모든 정책을 모든 걸 사적 네트워크로 가져오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금의 투명성이라든가 감시의 시스템을 일단 자신의 중심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의 마케팅을 계속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치와 모든 것들을 돈으로 거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게 가속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보다는 후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분위기, 더불어서 슈퍼팩 중심의 그림자 정치 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